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당장 이번 금요일이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리는 입법청문회인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이제 집대성이 되어야 할 자리이고요. 일단 쟁점은 VIP 경로설의 진실이 무엇이냐인 거죠. 외압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VIP 경로는 있었으며 그 경로는 그러면은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했다라는 메모 부분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한 그 휴가 관련해서 지시사항이 누구를 규명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 청탁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다면 이것이 VIP 경로설이나 외압설하고 앞뒤가 맞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일단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그 외에도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가지고 이제 항명 재판이 열리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로부터. 근데 자기한테 충성했던 부하를 이렇게 어떤 거짓말로 결국 재판에 이르게 하고 그렇죠. 거의 왕따 당하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했던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경로설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뒤집어 엎는 이런 부분들. 경로설을 말한 사람이 김계한 사령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과 그 다음에 해병대에 있는 다른 대령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서류를 탈취해온 지시자가 누군지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거 이종섭 장관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그랬고. 그랬죠. 예. 그런데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지시 받고 한 일이라 그랬거든요. 그랬죠? 네. 이 부분도 지금 실제로 가서 가지고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군 경찰이? 군 국방부 검찰단 검사들이에요. 검사들이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날 저녁 7시경에 회수해 왔는데 4시에 대책회의를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국방부 검찰단은 어떻게 알고 대책회의를 하고? 그렇지. 그런데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통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재훈은 자기가 이걸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요 건도 누가 강탈을 해왔느냐? 법무관리관이 군 검찰에게 그거 가져와라고 지시할 수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권한도 없잖아요. 그거는 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요. 예, 민간인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원래 변호사였고. 예.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이제 항명 이건으로 박정훈을 하게 한 그 지시를 어떤 그 배경에서 무슨 판단을 하는가 이것도 추궁을 받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8월 14일 날 국방부 조사본부의 1차 보고서가 해병대 수사단 수사는 다 맞대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받았느냐. 그리고 17일 날 국방부 장관이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나서 180도 다른 보고서가 그로부터 사흘 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장관이 직접 개입한 거냐 안 한 거냐. 장관 대책회의가 있고 나서 바뀐 거니까. 이래서 상반된 2번의 보고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최근에 가장 나온 의미 있는 뉴스는 조사본부에서 이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추가해가지고 나중에 추가 이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조사본부에서는 외압에 의해 과실치산 빼지만 어떻게든 일사단장을 반드시 조사받게 해야 된다는 이런 또 나름대로 그 의도로 직권남용죄를 추가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 보고서도 있었다. 중간 보고서에? 아니 이건 맨 나중에. 맨 나중에? 제가 항상 사라진 보고서가 있다고 얘기한 게 사라진 보고서? 뭔가 보고서 하나가 직권남용 보고서가 분명히 있는데 어디로 사라졌다. 한 건 더 있다.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종섭 장관 통제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조사본부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어떤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좀 말씀해 주시니까 쫙 정리가 되네요. 7월 30일부터 정상적으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 7월 31일부터 보고서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수사보고서 최종 보고서의 기자회견이 취소되고 그 다음에 이첩 회수를 8월 2일 날 시키고 보직 해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집단항명 또는 항명으로 입건시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비슷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해봐라고 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최종 보고서 나오기
또 직전에 직권남용과 관련된 보고서가 또 하나 있었는데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근데 그것도 어디론가 사라져 이따가 나타났고. 있다가 나타났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우즈베키스탄 출장 갔을 때 대통령한테 전화 3통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고 저기 그 전에 또 출국하던 날 예. 7월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온 전화가 유선 전화가 하나 찍혀 있는데 그렇죠. 그거 누구하고 통화한 거냐. 그렇죠. 그것도 예, 누구하고 통화한 이거 건지 누구하고 모르지. 통화한 거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를 이번에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아마 특검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합의된 사항, 사실상 합의된 사안은 보고에서 결재된 사안은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 최종 보고서를 박정훈 대령이 내니까 수사 잘했어라고 해서 장관까지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사실상의 보직 해임 조치를 해서 이 사람을 대기 명령을 시켰잖아요. 이 대기 명령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한 하루 상간에 우즈베키스탄 가는 도중에 뭔가 상부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게 이제 31일 오전이나 30일 밤이나 오전 11시 예, 40분. 예. 45분이죠. 이때 다 모든 게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은 휴가 처리가 되고 휴가 처리를 갑자기 장관이 케어하기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우즈베킨 가서도 또 확인합니다. 예. 휴가를. 그러니까 휴가 지시를 3번 한 거예요. 그냥 보직 해임이 될 사람을 다시 이제 그 사람은 휴가 형식적으로 휴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걸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돌변해 버렸으니까 하루 만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 예. 수사의 경로에서 어쨌거나 다시 가져와라라고 한 것이 누구 때문이냐, 그렇죠. 누구를 구하려고 한 것이냐를 가리키는 화살인 거죠. 예. 그래서 임성근 아니면 임성근 구하려고 한 거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정황이.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7월 30일 서명하던 자리 있잖아요. 예. 그것도 원래 군에서는 없는 절차예요. 무슨 수사단이 장관 보고하고 이것도 유일한 한 건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보고가 진짜 목적이 아니었던 거지. 그날은 수사단은 참고 보고하려고 간 거고 저 1사단장 후임 인사 보고인데 예. 제가 오늘 조금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 갖고 간 해병대 김계한 사령관이 갖고 간 보고서가 1사단 안정화 조치 건이래요. 아, 보고서 이름이. 안정화 조치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관저에 1사단장이 지금 보직 해임 대기 상태로 못 나와. 그렇죠. 그럼 1사단 지휘가 지금 공백 상태지. 그러면 당연히 부사단장이나 뭐 후임이 참모장이 있어야죠. 일단은 지금은 그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빨리 이거를 정상화 시켜줘야 된다 해가지고 1사단 안정화 조치를 보고하러 장관한테 장관한테 가고 간 거지. 수사는 근데 이걸 설명하려 그러니까 수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를 참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을 데리고 간 거지. 그런 거네요. 이거는 애시당초 절차에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보고예요. 그러니까 그 사인한 그건 만들어진 어떤 절차고 사실은 네. 1사단 안정화 조치를 보고하러 가서 예. 수사 보고는 간략하게 10여 분 만에 끝나고 그렇죠. 다 나가 있으라 그러고 장관하고 김계한 사령관이 따로 맞아. 얘기를 합니다. 예. 거기서 해병대 부사령관 정종범 부사령관을 1사단장 직무대리로 하겠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다며요. 예. 예. 그러느라고 독대 보고를 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예. 승인받은 거라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